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입니다. 자, 여러분 뱃살도 이 유형이 있고 이 유형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뱃살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 뱃살 유형이면 지금 당장 살 빼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뱃살이 사실은 일단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피하지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장지방입니다. 자, 첫 번째 피하지방은 피부 밑에 있다고 해서 피하 지방입니다. 자, 이 피하지방은 뱃살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얼굴, 팔, 여기 등등 몸 전체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피부 근처에, 피부 바로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혀요. 내 몸에서 손으로 잡히는 살은 전부 다 피하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장지방이고요. 자, 내장이 우리 팔다리에는 없고 이 몸통 쪽에만 있죠. 당연히 내장지방은 우리 몸통, 이 배 쪽, 가슴 쪽 안쪽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내장지방이라 내장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 내장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자, 이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이랑 약간 더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내장지방은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지방간 등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높이는 면이 있어요. 즉, 이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도 건강에 더 안 좋은 녀석들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이 뱃살 쪽에서 분포하는 위치, 이 위치가 약간 달라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실게요. 사진 보시면 피하지방은 여기 그림에서 약간 붉은색으로 나와 있고요. 주로 복부 아래쪽에 있어요. 자, 얘네는 중력 때문에도 그런데 주로 아래쪽에 좀 먼저 붙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장지방을 또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는 누런색으로 나와 있는데, 자, 내장이 위쪽에 있다 보니 역시 복부 위쪽에 내장지방이 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윗배는 내장지방 영향이 더 크고요, 아랫배는 피하지방 영향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하자면 뭐 윗배는 내장지방, 아랫배는 피하지방, 뭐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뱃살 유형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아랫배만 좀 나온 경우예요.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처럼 좀 보일 거고요. 자, 이거는 내장지방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피하지방만 좀 생긴 경우입니다. 자, 세 가지 유형 중에 위험도는 가장 적어서 저위험군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체중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통 이 유형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가끔 보면 아랫배가 조금만 잡혀도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대 의대 2011년도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과체중까지는 오히려 너무 마른 것보다 사망률이 조금 더 낮았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약간의 뱃살 정도까지는 뭐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지방 자체가 세포벽 형성이라든지 신경 전달이라든지 호르몬 생성이라든지, 자,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꼭 필요한 녀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도 적당량은 사실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 보셨듯이, 자, 체중이 뭐 정상이나 아주 조금 과체중 정도다, 자, 이 정도까지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라면 굳이 체중 감량을 뭐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도 미용적으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은 약간 체중 감량을 조금씩 하시면서 덤으로 운동을 좀 해서 복부 근육을 키워서 피부 탄력을 늘려서, 그래서 좀 이렇게 복부를 업시켜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복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복부에 있는 살만 빠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 운동을 하면 엉덩이 근육이 생기면서 힙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붙으니까 왠지 엉덩이 살은 빠져 보이는데 되게 좀 탱탱해 보이잖아요. 자, 그것과 비슷하게 복부 근육이 생기면 이렇게 좀 올라붙어서 좀 덜 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윗배가 불룩 나온 배예요. 자, 이거는 내장지방이 꽤 많아진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중간 유형군 정도로 좀 분류가 되고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모양이 좀 특징적인 게 접히는 게 없이 위에서부터 툭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또 차이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서울대 의대의 2012년도 연구에 따르면 술을 먹으면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고 하죠. 또 동일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은 각종 대사질환이 걸릴 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내장 지방은 3대 대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외에도 내장 지방은 뭐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심장병, 암, 염증 등 아주 다양한 질환의 또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내장 지방에서 아디포카인 같은 염증 물질이 생성돼 가지고 이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관벽도 좁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뱃살 유형부터는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분명히 위험해집니다. 심지어 체중이 만약에 딱 중간이거나 오히려 아래쪽이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배만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 거미형 비만, 미래형 비만, 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분들은 저체중이더라도 비만인 사람처럼 똑같이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윗배와 아랫배가 둘 다 나와서 이렇게 접히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둘 다 굉장히 많이 생기면 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 정도까지 오시면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많냐? 자, 이건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건강에 굉장한 해가 있고요. 자, 뱃살 유형 중에 가장 안 좋은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정도면 정상 체중이긴 좀 어렵고 최소 과체중이거나 고도 비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요. 자, 2011년도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도 비만으로 가면 사망률이 평균보다 1.5배까지 올라갑니다. 즉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남보다 5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흔히 뭐 뱃살 빼려면 복부 운동하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2001년도 예일대 자료를 보면 스팟 리덕션, 특정 부위만 이렇게 살을 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신 운동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정도 유형이면 분명히 고도 비만이라 체중이 많이 나가실 테니까, 자, 관절에 무리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뱃살은 도대체 어떻게 빼면 될까?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중이 빠지면서 뱃살도 자연스럽게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인 다이어트,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식단 80%, 운동 20%의 비중으로 그냥 정석적인 다이어트 원래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게 내장 지방은 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술은 정말 아예 거의 끊다시피 하든지 그냥 아예 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혼자서 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특히 전문적인 의료인의 도움을 좀 받으시길 권유드려요. 자, 살이 찐 거를 뭐 내 성격 탓이나 이런 거로만 생각해가지고 막 부끄러워하시고 이러면서 외부 도움 받는 걸 자꾸 좀 꺼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뭐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좀 뻔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가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자, 실제로도 이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의대에서 2022년 합동 연구를 해봤더니 많은 의사들이 그냥 운동하고 적게 먹어라 식의 구체적이지 않은 조언만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다이어트 임상 경험이 좀 많이 없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도 다이어트 임상 경험이 좀 많고 그리고 진료를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봐주시는 분한테 찾아가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뱃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어떤 유형의 뱃살이 가장 위험할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 뱃살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냥 오히려 내 뱃살이 이러니까 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간질환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 갑자기 꽉꽉 터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간을 꼭 체크하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뱃살은 절대 침묵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대놓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여기 문제가 있어, 빨리 해결해야 돼 라고 평상시에도 알려주니까 사실은 정말 고마운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뱃살만 빼는 스파 리덕션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전체 감량을 하면 뱃살도 다 같이 빠지니까,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뱃살이 건강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뱃살에 따라서 건강관리, 체중관리, 몸관리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